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기적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정기적인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리니어 소자들은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캐파시터, 그리고 이제 인덕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관계 식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워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수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수식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전류적인 걸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렇게 이제 QRF의 전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QRF의 절합 법칙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이거는 다 회로인 시간에 배워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전류 법칙은 우리가 이제 KCL이라고 얘기를 하죠. K 이제 CL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법칙은 이제 KVL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수식 그 정의로 본다면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그 다음에 모든 하나의 페르프의 회로를 돌면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압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 두 가지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식이 구해지는 이제 그 수식이나 방법이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정도 다시 리뷰하고 가도록 할게요. 키리에프의 전류 법칙은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 노드를 통해서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유입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전체의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은 부호를 극성을 서로 다르게 처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노드로 이제 표현하는 게 좀 편해서 임의의 노드를 통해서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I1이 지금 뭐예요? I1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유입되네요. 유입되고 있는 거를 플러스로 놨고 그 다음에 I2 유출되는 거를 마이너스 극성으로 놓은 거죠. 전류의 방향을. 그래서 유출되는 것과 유입되는 거의 극성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해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대로 다 돌려서 표현하기도 해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다 보내서 마이너스 쪽은 반대로 보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정의해 놓기도 하죠. 어쨌거나 전류 법칙은 하나의 임의의 노드를 통해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전류의 합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 한 번 정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한 회로가 있다. 그리고 전압이 지금 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있고요. 그죠? 전류가 지금 I1, I2, I3.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노드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노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류와 그다음에 나오는 전류들의 합. 나오는 거는 이제 I1, I2, I3, I4가 되죠. 들어가는 전류는 IT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 암페어의 전류가 들어가서 7, 4, 5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7 암페어 그다음에 4 암페어 그다음에 I4가 이제 5 암페어. 그러면 나머지가 몇 암페어냐?
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입되는 전류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I2라고 I3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구하면 4A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회로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KCL로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VL 전압법칙을 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임의의 폐회로가 있으면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에 각각의 이제 소자에 걸리는 전압 강하의 합은 전압 상승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이 극성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임의의 폐로 이렇게 돌 때. 그럼 얘는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극성을 서로 반대를 취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쪽을 마이너스 놓을지 어떤 쪽을 플러스 놓을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고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압 상승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전압 상승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놓은 거고, 전압 강하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하의 합으로 표현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고, 전압 강하는 플러스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상관은 없어요, 계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편한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임의의 폐회로를 순회하면서 전압 강하와 전압 상승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뭐다? 키르프의 전압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으로 해석할 건지 전류로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모델링 자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모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압 법칙을 기준으로 보려고 이제 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기준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V1은 마이너스 V1, 아니 V는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마이너스 V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이 이제 0이라고 했으니까 0, 그리고 V라는 거는 결국은 뭐다? 얘들 다 이쪽으로 넘기면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내가 가해준 전압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을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잘 어떤 거를 쓸 건지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의 이제 그 다이나믹한 모델을 회로적인 걸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회로 이런 시간에 배우긴 했겠지만, 우선은 이제 RC 회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R과 C라고 하는 콘덴서하고 두 가지의 이제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할 텐데, 시스템에서는 항상 입력과 출력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떤 걸 가지고 해석할 건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입력이 이제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입력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쪽에 전압이 출력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콘덴서에 출력이 되는 전압, 뭐 원래는 첨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기준을 여기를 입력으로 보고 여기를 출력으로 봤다.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가 C고 여기 R이면 뭐 이쪽 입력과 누구하고 저항하고 또 출력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표현을 할 때 입력과 출력의 기준을 어떤 걸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결과식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현재는 RC회로 중에 입력 전압 대비 누구? 콘덴서에서 출력되는 전압의 비를 가지고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회로가 이제 이렇게 임의적인 폐회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KCL을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KCL이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자에 이렇게 임의로 폐회로를 돌 때 기준으로 본 거고요. 각각을 전류로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전체 전류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도 같겠죠. 여기 저항 쪽에 흐르는 전류,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다 똑같겠죠. 직렬이니까. 그래서 어떤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를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요 양단에 전압이 있을 거고, 그죠? 요 양단에 전압이 있을 겁니다. 전압. 저항 쪽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저항값이 있으니까 전류는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분의 요 양단의 전을 VR이라고, 원래는 여기 이제 VR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전압은 뭐예요? 내가 가해준 전압에다가 뭘 빼요? 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요 사이의 전압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가해줬던 입력 전압을 뭘로? 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뺀 전압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저항 쪽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전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꼬르 여기에 걸리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있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콘덴서 곱하기 그 다음 dt분의 dv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c dt분의 dvt 뭐 시간의 함수로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쪽에 흐르는 전류나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이꼬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미분 함수로 표현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하고 누구를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입력 전압하고 누구요? 콘덴서에 나오는 전압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콘덴서의 전압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분수 나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이만큼 거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옮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남아? 이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얘가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넘긴 다음에 누구? 요 C 값으로 다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RC분의 VT 그 다음에 RC분의 Vin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RCL에 대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다이나믹한 모델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현재는 입력과 출력의 전압의 비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뭐예요? 이 정기적인 모델링 수식을 전달함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라플라스를 취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밑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식을 정리를 하면 요거는 전달함수의 라플라스를 취하면 뭐예요? VS가 되겠죠. 원래는 VS.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S가 되는 거죠. S. 그래서 S 플러스 RC분의 1에 뭐예요? VT가 되겠죠. VT. 이렇게. VT.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이 앞에 쪽은. 뒤에는 뭐 그대로 남는다 쳐도요. 그래서 요 V는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요 V, 죄송합니다. 여기가 S네, S.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그 라플라스를 취하면 V에 이제 S가 되겠죠. 그리고 S의 함수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제 RC 분의 V인이니까 V인을 밑으로 내리고 얘는 밑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V인과 VS를 입력과 출력의 비율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나올 것 같고 나오고요. 이제 결국은 뭐야? S의 함수로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이나믹 모델을 표현할 때 기계적인 걸로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걸로 하거나 항상 입력과 출력의 비를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 요 전달함수가 다른 모델로 나오니까 항상 유념해 주시고, 현재는 이 입력 전압과 콘덴서에서 출력되는 전압의 비로 해서 표현을 한 거고, 만약에 이제 요 자리가 두 개가 바뀌어서 저항 쪽에 출력되는 전압의 비로 하려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RLC 회로에 대해서 좀 봤으면 합니다. RLC 회로에 대한 정기적인 모델링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것도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입력 전압이 EI라고 이제 준 거고요. 출력 전압을 이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으로 봤네요. 여기서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을 L 쪽에서 볼 수도 있고요. 입력을 주고 저항 쪽에 출력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입력을 여기로 주고 뭐예요? 출력을 콘덴서 쪽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을 다 해석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여기 우리 쪽에서는 콘덴서 쪽에 출력이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 자체는 뭘로? KVL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 페로프를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전압 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요 가해진 전압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력 전압이죠. 가해진 전압은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입력 전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이렇게 합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RI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류라고 봤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L 쪽에 걸리는 뭐예요? 전압은 이렇게 L은 DT분의 DIT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있었죠. 지금 요 L 인덕터의 전압은 L dt분의 di다. 이렇게 이제 미분 요소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압으로 본 거고요. 적분으로 하면은 이제 적분도 할 수 있는데 미분 요소로 좀 보려고 이렇게 이제 전압으로 현재는 본 거고요. 그래서 전압으로 하던 전류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미분 요소가 포함되느냐 적분 요소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때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편리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KVL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압적으로 해석할 거냐 전류적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모델링이 좀 차이가 생겨요. RSC의 모델링이 만약에 이제 전압으로 표현한다. 전압. 그래서 요 전압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그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현하면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C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전류에 이제 DT를 한 거, 전류를 적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압이 나오는 거였었고, 전류적인 걸 해석하려면 C 곱하기 DT분의 D, 그 다음에 전압을 적분을 하면 전류가 되더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볼 때는 요걸로 봤던 거죠. 그래서 요걸로 해석을 하려면 요 i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쪽 i로 해석하려면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전압으로 해석하려면 이 전압에다가 이제 요 값들을 넣어서 전류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뭐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얘를 이쪽에다 대입시켜서 정리해서 가도 되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도 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제 미분 요소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넣어 가지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우리가 라플라스를 배우면 더 정확하게 또 해석은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라플라스를 모른다고 쳐도 지금 현재 해석을 얘를 기준으로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라플라스를 취하면 이 미분 요소는 뭐예요? 결국은 미분 요소는 S를 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뭐죠? 2차 미분이 되겠죠. 그죠? 2차 미분. 전류에서 전압으로 바뀔 거고요. 그죠? 2차 미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차 미분이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이제, 그대로 갈 거고요. 얘도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라플라스를 취하면 얘는 2차 미분이니까 결국은 S의 제곱승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L하고 C가 이제 존재하겠죠. LC. 그 다음에 얘는 R하고 1차 미분이니까 C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S만 남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분수를 취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뒤에 빼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2에 S로 표현되겠죠. 얘는 이게 상수가 1이 남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그래서 요 전체를 표현하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라플라스를 취하면 앞자리들은 그 다음에 뒤에 전압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입력 대비 출력을 이제 보려면 입력은 2i로 본 거고 출력은 2제로로 본 거니까 첨자를 그거를 라플라스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죠? 대문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뭐 좀 더 약간 더 뭐 그 전 단계로 풀이를 한다면 결국은 이 제로 S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요 앞에 요 밑에 분모가 있는 게 이제 여기에 있겠죠. 분모. 저쪽에 있는 분모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S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분모는 밑으로 내려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가 2차 방정식이니까 S 함수로 되어 있고 S 2차 방정식이니까 원래는 사실은 S2분의 2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LC 그 다음에 RC 그 다음에 S 플러스 LC분의 1 하고 LC분의 1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차수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정리는 뭐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게 더 좋고요. 차수 앞에 이제 상수 부분을 분수로 나눠서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사란수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 값을 t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해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끝내면 아주 깔끔하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기적인 모델에서 다이나믹한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항상 입력과 출력의 기준을 어떻게 이제 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정기적인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 정기적인 모델을 찾으면 그때 그거를 이제 라플라스를 취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전달함수는 입력 대비 출력의 비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또 전달함수 표현이 또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앞전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과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쉬었다가 또 뒤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